이번 시간에는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또 제17차 북한 자유주간의 수잔 솔츠와 공동대표이신 김성민 대표와 함께 북한이 노리는 수잔 솔츠, 나아가서는 수잔 솔츠가 앞으로 북한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지 김성민 대표의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성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주간 때문에 바쁘실 텐데, 제가 그 이야기 듣기로는 북한이 수잔 솔츠 여사, 디펜스 포럼의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인가요? 거기에 이제 공동 대표이며, 자유북한 방송의 또 대표이기도 하시고, 명예위원장이기도 하시고, 북한 자유주간의 공동 대회장이죠. 이 수잔 솔츠를 북한들이 왜 그렇게 노릴까요? 수잔 솔티 대표는 디펜스 포럼 대표로 저는 처음부터 알았었는데, 아마 미국 사회에, 미국 정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이제 일원화시킨, 맞습니다. 정치화시킨 사람인데, 이분이 좀 거슬러 가보면 2002년도에 고영환, 최주할 이런 분들을 이제 최초로 미국으로 초청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회에서 상정시키도록 의회 청문 보고회를 만드는 분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때 야, 북한인 거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끔찍한 나라야? 를 알게 했죠. 그래서 북한 애들은 정말 야, 이거 수잔 이거 문제가 있는 여전에 했다가 이분이 황장엽 선생을 또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네, 그때가 몇 년도였죠? 우리가 2003년도인가? 예, 2003년도에 미국이 초청을 해서 또 역시 의회에 세우고 여러 상황 의원들을 만나게 했죠. 황장엽 선생님 놀러 가겠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꼬집고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하시죠. 근데 이게 황장엽이나 뭐 최주할이나 고영환이한테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 수잔 솔티한테 북한이 지금 화살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말 악의적으로 이제 거론하고 다니는 탈북자 단체장들을 심압부에 감싸서 이제 반공 투사들을 이제 앞잡이로 내세우고 있는 수잔 솔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국제 반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처형한다. 라고 이제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한 자유주간이 17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 자유북한 주간 13회, 14회 때 이제 하도 우리 탈북민들을 미국 의회야 증언으로 세우고 북한 인권에 대한 뭐 정치범 수용소 나아가서는 북한 독재에 대한 걸 하도 미국 사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일 시대 때부터 수잔 솔츠는 이미 재고 1순위였구만요. 처형 대상이 됐었죠. 처형 대상이었어요, 수잔이. 근데 또 탈북자들은 또 달라요. 솔직히 황장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 이튿날에 수잔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공항에서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항선에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자유시간도 있고 뭐 토론도 해야 되고 10월달에 왔었죠. 그래서 내년 자유시간 토론도 있고 선생님도 뵙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쉬고 이제 다음날에 월요일날에 보자. 금요일날에 도착을 했어요. 금요일날에 공항에서 제가 전화를 바꿔줬었고, 그런데 그 황장엽 선생님도 수잔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했어요. 아, 좋아했죠. 그리고 그렇죠. 같이 우리 여러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좋아해서 뿐만 아니라 수잔 같은 여자는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외국인 중에 수잔은 최고다. 저 김일성 동상이 다 이제 없어지면 우리 수잔 동상 하나 세워주자. 맞아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황성효 했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그만큼 탈북자들한테서는 이제 정말 파란 눈의 미국인, 북한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자, 이 정도 됐고, 북한 당국자들은 정말 전혀 죽여버려야 된다. 처형 1순위, 0순위, 아직 미국인으로서. 그래서 위험한 것도 좀 있었었나요? 수잔한테 위해를 가하기도 했었나요? 위해를 못 가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런 꿈도 못 꾸고, 수잔이 저하고 소통을 하니까 해킹도 당하고, 웹사이트 해킹도 당하고, 이메일 이제 해킹 이메일도 오고 이런 정도인데, 한국에 오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어쨌든 수잔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행사 때마다 줄줄이 따라는 다녀요, 경찰이. 이런 경우인데, 수잔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이에요. 아, 너희들이 다 나보다 더 위험한데 난 뭐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위험한 어쨌든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지독한 미국인. 네. 자, 왜 제가 여러분들께 수자솔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저하고는 뭐 2004년도 5년도 이제 여독스토리 미공연 가기 전에 그 2년이 돼서 참 오래도 됐습니다. 수잔솔츠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은 또 황장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잔솔츠는 북한 인권, 북한 해방의 데모다. 데모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7년 전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 자유주간을 17년째 해오고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를 돕고 있고 또 박상학 대표를 돕고 있고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부시 대통령이나 또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 우리 탈북민들을 항상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또 탈북민들을 미 의회에 세워서 전 세계에다 북한의 인권을 알리려고 하는 수잔솔츠 이야기. 자, 방송 전에 김성민 대표께서는 정확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자, 이 북한 자유주간 이후에 수잔솔츠 여사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김정은 정권에게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며요. 아니 수잔이 준비한다기보다 수잔한데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상하원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재작년에 혼자 제가 미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상원의원 만났죠. 네, 상원의원,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크루즈 상원의원.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대선 후보까지 나섰던 분인데 쿠바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때 이야기부터 쭉 하면서 북한 같은 독재 정권은 말로 안 된다고 정말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북한도 사실 겁을 내고 자국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말 강력한 조직이 있어가지고 작전을 하면 못할 게 뭐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런 분들이 수산한데 영향을 주는 거지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분도 네. 모자신들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보다 북한을 더 잘 알아요. 네. 제가 갔을 때도 법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북한 제재법 뭐 저것저것 하던데 이런 분들 그리고 북한에서 유럽에 망명한 거의 그 탈북자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있는 거의 탈북자들 수산하고 연결한 분이 없어요. 그럼요. 내가 안 됐어요 아니면 정 감독이 연결이 안 됐어요. 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에 진짜 우리가 망명 정권 같은 거 만들어서 정말로 김정은 제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수산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서울을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오겠죠 아마. 그런 때 논의할 것 같은데 수산이 혼자 몰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탈북자들, 거의 망명자들 또 국내에도 많죠 이런 분들이. 네. 이런 의지가 합쳐지면 정말 김정은이 벌벌 떨 특단의 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우리 탈북민들의 데모, 북한 인권, 북한 해방의 데모 같은 수잔솔츠 여사께서 앞으로 북한 평양 지도부를 직접 겨냥을 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평양 최고위층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거고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최고위층들을 대대적으로 망명을 시키려고 하는 큰 프로젝트. 그래서 수잔솔츠 여사가 추후에는 좀 더 진화된 글로벌 전 세계적인 북한 망명 기구 같은 것도 결성을 해서 전폭적으로 북한의 내부에 있는 망명객들을 좀 돕고 싶다. 뭐 이런 플랜인데 그거는 이제 또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수자는 뭐 전통적인 공화당 출신이고 어머님도 CNN 네. 앵커 출신이었죠. 네. 이 수잔솔츠께서 북한 내부의 이런 빅 프로젝트는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거니와 수잔솔츠께서 추후에도 우리 고위 망명 인사들이나 탈북민들을 트럼프 대통령에 소개시켜준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하신다고 하시죠? 계속 하죠. 뭐 수잔 말이 또 그래. 뭐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대통령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에서 미국 정치를 특히 대북 정치를 움직이는 분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대통령은 제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수잔을 통해서 제가 만난 미국 정치인이 50명은 된다고 좀 살 붙여서 아니 뭐 더 되지. 17년 동안 북한 자유주간하면서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다 그 수잔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번지를 접근해 가고 있고 네. 김정은에 대한 소위 증오를 품어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분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수잔이 또 그런 역할을 해요. 그 해마다 설이 되면 정치인들의 녹음을 따서 우리 보내주면 우리가 방송으로 하고. 북한에 보내주곤 하는데 이분들이 또 은근히 또 그런 걸 바래요. 아니 바란다기보다 야, 이 반응이 없냐 이런 거 해마다 나는 보내는데 이제 반응을 보내야죠. 근데 반응이 왔어요. 네.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사람 사진 좀 내가 또 에드러이스 웰이라고 이름을 딱 짚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이 하원 외교 연장하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끝났죠 이제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자꾸 여러 번 저한테 그 보좌관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한에 야 이거 말로 반응하는 거 말고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좀 없니 했더니 잘은 못했지만 내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선수를 놔서 아이고. 보냈더라고요. 그분이 끝날 때까지 그만두실 때까지 자기 방에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서 자유북한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듣고 북한 동포가 이제 자수를 자, 여러분 오늘은 제17차 북한 자유주간을 비롯해서 김성민 대표와 함께 북한이 노리는 수잔 솔츠, 나아가서는 지금 수잔 솔티 여사가 꿈꾸는 빅 프로젝트 평양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수잔 솔티 여사와 함께하는 자유북한 주간 추후에도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함이 취역했습니다. 세종대왕함 취역과 함께 우리 해군은 세계 5번째 이지스 보유국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연안방어에서 원양작전이 가능한 대양 해군의 원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은 해상력의 차이가 세종대왕함 취역 전과 후로 크게 나뉩니다. 세종대왕함은 지난 12년간 대내외로 우수한 작전 능력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 세종대왕함은 1985년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소요 제기돼 2004년 11월 건조가 시작됐으며 2007년 5월 25일 진수식을 걸쳐 4년 만에 해군의 심장이 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은 7,600톤급으로 길이 165m, 폭 21m의 거대한 선체에도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해상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의 방패라고 하는 한국의 첫 이지스 시스템을 구축한 무기체계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세종대왕함은 대공 능력과 함께 대잠, 대함, 대지상 능력을 두루 갖춘 현존 최고의 구축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사거리 170km의 SM-2 대공유도탄이 탑재된 마크 41 수직발사대와 사거리 150km의 국산 대함유도탄 해성, 함대지 유도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국산 대잠 경월의 청상어, 장거리 대잠어의 홍상어 등 대잠 능력은 물론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골키퍼를 장착한 다목적 전투함의 유형을 자랑합니다. 또한 막강한 전투력과 함께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최신 전투체계와 광역 대공방어 능력은 우리 해군을 세계 해양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는데요. 스파이 원디레이더 기반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유도탄, 항공기 등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밖에서 탐지 가능하고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광역 대공방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종대왕함은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탐지 추적하는 주력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탐지도 못하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체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작년 7월 북한의 발사체가 분리돼 추락하는 것은 물론 낙하 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잔해를 인양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궤적이 지상 100km 대기권을 벗어난 후까지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또한 세종대왕함의 함포 통제 시스템의 정밀한 사격 통제 능력은 기존 함정 대비 정확도가 높은 함포 사격이 가능합니다. 환태평양 훈련에 처음 참가했던 2010년 7월 다국적 해군 함정 19척 중
최우수 함정인 탑건함에 선정되기도 했을 만큼 한국 기술로 만든 세종대왕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합훈련에서는 미 해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해상항공지원작전본부 역할을 우리의 세종대왕함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기존 함정과 달리 한미 해군 간 원활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링크 16 등의 전술 데이터 링크로 우리 해군이 탐지하고 분석한 표적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미 해군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함 취역 이전에는 환태평양 훈련에서 3에서 5개국 규모의 다국적 해군 수상 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2014년 환태평양 훈련부터 6에서 8개국 해군과 미 항공모함, 상륙 강습함 등이 참가하는 항모 강습단 및 원정 강습단 등의 해상 전투 지휘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도입 후 항모 강습단 해상 전투단 지휘관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작전 지휘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X-3 배치 2 사업으로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은 정부가 발표한 경항모 완성 목표 시점이기도 하고 해군의 각종 무기 도입 사업 종료 시기와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잠수함도 자체 개발한 3000톤급으로 비슷한 시기에 모두 3대를 도입하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2018년에 진수한 도산 안창호함에 이어 추가로 2척을 2020년대 중반까지 더 확보할 예정이고 미니 이지스함,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잠수함을 모두 모아보면 2020년대 중후반에 9대의 신규 해군 전력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해상력은 지금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과 체제 개편으로 해군의 작전 범위는 현재 한반도 주변 해역인 이어더 인근에서 동아시아 범위로 확대될 것입니다. 작전 범위 확대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뛰어든 것을 봐도 향후 동아시아 바다에서 안전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미 해군 7함대가 서태평양과 물라카 해협 서쪽 인도양 일부까지 해양 패권을 유지하며 이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 전력이 자리 잡는 2030년에는 바다에서만은 한국의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